저희의 목적은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 다이어트 하면서 유산소 하면 근손실이 올까요? 단백질 섭취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떻게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그냥 무작정 아무 지식 없이 그냥 무식하게 굶으면서 다이어트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의 사진은 여기 있고요. 최대한 체계적으로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차이는 굉장히 컸습니다. 자, 우선은 다이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될 것은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지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0kg에서 69kg, 68kg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먹는 것보다는 소비하는 게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마이너스 영양 상태라고 하는데, 꾸준히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지속을 해야지 계속 살이 빠지겠죠. 그러면은 급격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지방은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몸무게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은 근육의 손실하고 수분의 손실이 됩니다. 근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에서 70%가 수분이고 몸에서도 60에서 70%가 수분입니다.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가 수분이기 때문에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면은 근손실과 수분이 손실되면서 몸무게는 빠지는 것 같지만 몸은 눈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천드리는 최고의 다이어트 감량은 주에 0.5에서 0.9kg 감량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표준에서 많이 벗어나신 분들, 몸무게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에 0.5에서 0.9kg씩 서서히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감량 가능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근육량을 오히려 증가하면서 체지방을 감소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불가능할까요? 그건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은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영양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먹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오히려 더 적어야 된다는 건데,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좀 이제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면 근합성이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지방은 감소하는데 근육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꽤 많은 운동 경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어트 하면서 근육량이 많이 오르고 그다음 체지방이 줄어드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목적은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단백질 섭취, 식단도 제가 자세하게 다시 영상을 만들겠지만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보통 대부분은 체중당 1.4에서 2g 정도를 추천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근손실을 최소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체중당 1.6g 아니면은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섭취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영양 상태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잘 섭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 시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백질 자체가 근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전제 조건은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운동 시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단백질만 많이 먹으면은 단백질도 열량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을 잘 한다라고 하면은 근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운동 강도입니다. 근육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과부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근육을 잘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부하를 위해서는 중량이 필요합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점점 이제 몸무게가 많이 빠져나가면 힘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도 무작정 정신력으로 버텨라 라고 하면 부상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낮추고 2가지, 3가지, 4가지 종목을 묶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추천드리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kg로 10개를 했다. 그리고 1분 쉬고 100kg로 10개 했다 라고 하면은 100kg로 10개를 하고 2분 정도 휴식하고 100kg로 10개 하고 이런 식으로 휴식 시간을 늘리더라도 운동 강도는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워밍업과 정확한 운동 자세,
그리고 정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정말 정확하게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산소를 많이 물어보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 유산소 하면 근손실이 될까에 대해서 제가 다시 영상을 상세하게 만들어 볼 예정인데, 다이어트 하면서 유산소 하면 근손실이 올까요? 근손실이 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영양 상태입니다. 너무 조금 먹어가지고 근손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 유명하신 보디빌더 분들 아니면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유산소 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한 2시간 정도씩 매일 찼습니다. 오히려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신을 사용하죠. 큰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하체에 많은 근육들, 그 다음 전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손실보다 근육을 오히려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크업을 할 때도 20에서 30분 정도는 고강도로 인터벌 트레이닝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많은 근육을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인터벌 트레이닝을 강도 있게 하면은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근합성에 더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는 체지방 감량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고, 유산소를 많이 한다고 근손실이 많이 난다? 보다는 마이너스 영양 상태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굶기 때문에 근손실이 많이 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1000g을 먹고 갑자기 100g 먹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하면은 몸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대비를 해서 많은 음식을 조금 들어오든 최대한 지방을 분해 안 하고 최대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결핍이, 마이너스 영양 상태, 이 에너지 결핍이 예상이 되는 수준에서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 정도 먹었을 때 충분히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면서 체중 감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꾸준히 그 정도로 가다가 서서히 먹는 양을 줄여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100을 먹다가 갑자기 50을 먹고 그런 식으로 갑자기 줄여버리면 몸은 예상할 수 있는 수준, 커버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운동 강도도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근육량도 급격하게 감소하겠죠. 그리고 이제 몸의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면서 체지방보다는 근육 손실, 수분 손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속 가능한 정도로 빼는 게 가장 좋고, 쉽게 설명하면은 살살 달래가면서, 몸을 살살 달래가면서 몸이 너무 방전되지 않고, 하지만 다이어트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똑똑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몸이 빠지고, 또 계속 80kg에서 필요한 음식량이 있고 70kg에서 필요한 음식량이 있고 계속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음식의 양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 음식, 다이어트 방식을 계속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본인한테 맞는 거를 계속 찾아가 본다면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효과적인 유산소 방법, 아니면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이어트 하면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등 다양한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